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찐입니다. 오늘은 또 게스트를 한 분 모셔봤는데요. 바로 저희 치과에 이번 달부터 새로 부임하시게 된 신민주 원장님이십니다. 신민주 원장님은 치과의사 중에서는 조금 독특한 과를 전공하신 분인데요. 바로 예방치의학과를 전공하신 예방치의학 전문의십니다. 오늘 예방치의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소개도 좀 해드리고 이분들이 어떤 것들을 여러분께 가르쳐 주실 수 있고 치료할 때 어떤 부분에 강점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긴 했지만 또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다루치과에서 수석원장으로 있는 신민주라고 합니다. 저는 조금 생소한 분야인데 예방치의학이랑 통합치의학 두 가지 전문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제 더블 보드신 거네요. 네. 전문의를 두 개나 따신 아주 네. 훌륭한 분이십니다. 원장님, 제가 소개에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예방치의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방치약을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은 구강병이라고 하죠. 대표적으로는 치아 오식, 충치랑 치주 질환이 있는데 그런 질환들의 원인이나 기전을 분석하고 그것을 이제 예방하기 위한 치료 방법들을 연구하는 학문이고요. 이제 예방치약 전문의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교육해드리고 이미 발생한 질환에 대해서는 그 진행을 막기 위해서 적절한 전문적인 치료를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저도 학교 다닐 때 예방치의학 저희가 학문이 네. 과목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저는 안 들었죠? 잘 안 들었던 사실은 그런 과목 중에 하나인데 네. 제가 원래 이제 병원에서는 가끔 뵀었지만 네. 몰랐어요. 그 예방치의학 아. 전문하시는지 몰라가지고 네. 되게 신기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원래 좀 예방 쪽에 관심이 많으셨나요? 관심 많았고 가장 그 관심의 이유가 됐던 거는 사실 이제 치과 진료하면 한 명 한 명을 치료를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물론 네. 그것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일인데 이 예방치약 전문의 과정 중에는 구강보건학이라고 사실 좀 정책적으로 공부하는 분야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면은 이제 한 번에 많은 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관심이 있어서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구나. 네. 저도 사실은 주변에 예방치의학 전공하는 친구들이 네. 많이 없고 거의 없어서 네. 전체 치과의사 분들 중에 네. 이 예방치의학 전문의 분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좀 궁금해요. 저도 네. 사실 제가 43번이라는 건 알았는데 전문의가 네네 43번이신가요? 이게 몇 퍼센트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음. 원장님이 여쭤보셔서 찾아봤는데 네. 전국에 지금 치과 전문의가 한 16,500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 43명이어서 그렇죠. 퍼센트로 하면 0.3%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왜 많이 안 하는 거예요? 약간 사실 치과 의사 일이라 하면 수익이랑도 연관이 조금 되어야 되는데 예방치과 분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기가 떨어지네요. 네, 아무래도 뭐 좀 그런 이유가 제일 크지 않을까. 저도 네. 예방 치의학이라고 하셔서 예. 병을 예방하는 거면 환자가 점점 없어지는 게 맞나요? 궁극적으로는 그런데 그런- 이제 저도 막 유튜브 하고 SNS 하면서 느꼈던 게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하십니다. 그쵸.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걱정은 옛날엔 저도 했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어찌됐든 그게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은 고령화도 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농담 삼아서 얘기를 했지만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또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뜻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다는 거는 되게 저는 치과의사로서 존경하게 되는 것 같고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이 이거 영상을 보시는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 게 또 예방치의학 전문이다 보니까 치료에는 또 약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만 또 원장님께서도 또 네. 아니다 어떤 네. 부분에서는 더 우월하다 이런 네. 부분을 좀 자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환자분들께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예방치약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은 최소 침습적인 치료를 할 수 있어요. 이 최소 침습적이라는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 크라운을 할 정도면은 인레이나 온레이로 마무리하고 임플란트를 할 정도면은 크라운이나 뭐 신경치료, 재신경치료를 통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또 치료 이후에도 예방적인 개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치료들 크라운이나 뭐 임플란트 등 관리하는 방법을 말씀드려서 조금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 등을 통해서 전체적인 치료 비용이 조금 감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방을 하게 되면 오히려 관리를 더 신경 쓰게 되기 때문에 당장의 치료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서 치과에 쓰는 돈이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네. 귀한 분을 모셨기 때문에 이 신민주 원장님만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치과적인 지식들을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질문을 준비를 해왔는데 하나씩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인데 치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정리해드릴 수 있는 건 연령별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좋은 접근 방법 중에 하나가 생애 주기별로 접근하는 건데 네. 이제 보통은 생애 주기라고 하면 학자마다 다르게 나누기는 하는데 크게는 4개 뭐 영유아기, 소아청소년기, 중장년기, 그다음에 노년기 이렇게 나눠서 이 다른 생애 주기마다 이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가 조금씩 달라요. 네. 이제 영유아기 같은 경우에는 생후 6개월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치아가 맹출이 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크게 관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맞습니다. 많은데 네. 이게 아기들이 그 우유병이라고 하죠. 물고 자는 습관이 있거나 하면은 치아 우식, 충치가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주의해 주시는 게 좋고 6개월부터는 이제 유치가 맹출하기 때문에 댁에서 칫솔질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또 간혹 칫솔이나 치약을 사용하시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그것보다는 칫솔에 치약을 쌀알 만큼 짜서 이제 보호자분이 직접 칫솔질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치약에 불소가 있으면 오히려 안 좋다고 생각하시고 안 쓰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불소가 그러니까 네. 충치 예방에 네. 가장 중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적절한 농도로 적정한 용량 써주시면 아무런 문제 없기 때문에 꼭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유아 건강검진에 구강검진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꽤 있어요. 네네네. 근데 구강검진이 4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치과에 내원해서 아이가 적절하게 구강이 발달하고 있는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나라에서 네, 맞아요. 보험 적용이 네, 보험 되는 적용 거죠.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소아 청소년기에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소아 청소년기에는 유치에서 영구치로 교환이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치아 우식, 충치에 집중해서 관리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댁에서 해주실 수 있는 거는 칫솔질이나 아까 말씀해 주신 불소 치약 사용, 그다음에 너무 단 음식, 끈적한 음식을 피하는 식이요법 같은 걸 해주시면 되고 이때 중요한 게 치과에 오셔서 전문가 불소 도포가 필요한지도 체크하셔야 되고요. 치아가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거기에 음식물이 끼어서 충치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제 그런 걸 막아주는 게 실란트라고 하면 치면 열고 전색 치아 홈메우기라고 하는데 그거는 치과에 오셔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치과 내원을 정기적으로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홈메우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굳이 뭐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 이 중요성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많이 중요한 거죠? 굉장히. 네. 이게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칫솔질을 스스로 잘 한다고 해도 성인만큼 꼼꼼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꼼꼼하게 한다 하더라도 치아 사이 틈에 들어간 음식물이나 뭐 세균까지 완벽하게 닦아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메워주는 진료고요. 보통은 치과에서 하는 진료다 하면 깎아내거나 네, 파거나 맞아요. 해서 네. 손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윗부분을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위에 재료를 덮는 거여서 치아 손상도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실란트는 또 보험이 네, 적용이 되기 돼요. 때문에 이것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충치 예방을 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치료입니다. 다음으로 청소년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원장님. 청소년기는 앞서 말한 소아랑 거의 비슷한데요. 약간 다른 부분은 이제 청소년기부터는 슬슬 치주 질환도 발생하기 시작해요. 이제 치주 질환 발생에는 아까 말씀드린 칫솔질도 중요한데 삐뚤빼뚤한 치아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교정 치료하면은 심미적인 목적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삐뚤빼뚤한 치료를 교정을 통해서 가지런하게 만들면 치주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교정 치료도 치과에 오셔서 필요한지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장년기에도 다른 관리가 필요할 텐데 그때는 뭐가 또 중요할까요? 중장년기부터는 이제 치주 질환이 충치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치과에 정기적으로 내원하셔서 구강 검진 해주시고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치석 제거를 정기적으로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저희 원장님이 이제 전문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야인데 턱관절 질환도 많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제 턱관절 질환 하면은 아무래도 얼굴 이제 중안면부라고 생각하시니까 이게 치과 질환인가? 잘 맞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치과에서 가장 특화된 분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턱관절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치과로 내원하시면 됩니다. 네, 이갈이나 뭐 이꽉 그쵸. 물기 이런 습관들이 있으신 네. 분들한테서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네. 꼭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또 제일 중요한 시기일 텐데 아무래도 이제 노년기에 대해서는 점점 그 중요성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 네. 노년기에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죠. 노년기도 마찬가지로 치주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나 이때는 구강 질환 말고도 전신적으로도 많은 질환들이 발생해요. 당뇨,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이런 질환들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질환들은 치주 질환이랑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치주 질환 관리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충치 관점에서는 치근 우식이라고 치아 뿌리 쪽에 충치가 생기는데요. 이거는 진행도 굉장히 빠르고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치과 내원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보통은 이제 스케일링이 1년에 한 번씩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만 치과 가서 스케일링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노년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정도 간격으로 치과에 내원하셔서 치주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저희 병원에도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는 줄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사실은 노년기, 60대 이상이 되신 그런 분들께서는 1년은 조금 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셔서 어느 정도 주기가 적절한지 꼭 평가받으시고 주기적으로 치과에 오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 그리고 생애 주기에서 뭐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네. 부분이 있는데 임산부는 사실 생애 주기 중에 하나는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임신을 하게 되면 호르몬 변화 때문에 임신성 치은염이라고 잇몸 질환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세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그냥 뭐 피곤하거나 임신 때문에 그렇겠지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때 관리를 잘 해주셔야지 조산 위험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치과 꼭 오셔서 정기적으로 스케일링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에 있어서는 본인 네. 부담금 20% 감면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꼭 치과 내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저희 치과에서 환자분들을 위해서 좋은 의술을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이제 보통 대부분의 치과 의사분들이 환자분들 최대한 안 아프고 편하고 간편하게 빠르게 진료하려고 노력하실 거예요. 이제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노력을 할 건데 제가 이제 다른 분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은 요즘 예방 치약의 굉장히 큰 트렌드 중에 하나가 환자 중심 치약이에요. 그래서 의사의 입장에서 의사가 봤을 때 옳은 진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분들도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금전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뭐 시간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에 맞춰서 조금 더 진료를 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병원에서 너무 큰 힘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벌써 좀 든든합니다. 이미 많은 환자분들이 너무 훌륭하신 원장님 같다고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예방치의학과 전문의 그리고 통합치의학 전문의 신민주 원장님과 좋은 말씀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치과의사 찐이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